네,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요. 송대관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송대관 씨. 오늘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이 빈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조의를 표했는데요. 자, 삶의 희로애락을 흥겨운 가락에 담아 노래했던 송대관 씨. 자,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은 네 박자가 아닌, 노래처럼 네 박자가 아닌 여덟 박자다라고 말했다는데, 자, 이 목소리 잠시 만나보시죠. 쿵짝쿵짝 쿵차자 쿵짝 네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울고 웃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짝.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완숙해졌다고. 이게 우리 아기겠죠라는 노래는 그냥 그냥 말하자면 인생을 진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 노래가 20몇 살 때 불렀던 노래인데 이제 완전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세월을 보냈죠. 네 박자도 그렇고 네 박자도 뭐 이 세월 보니까 8박자가 된 것 같아 이제. 예, 자,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가 지난해에 인터뷰를 했을 때 생전에 송대관 씨의 목소리입니다. 내 인생은 네 박자가 아닌 여덟 박자다. 어떤 뜻입니까? 자, 저 인터뷰가 진행됐을 때가 최근까지 송대관 씨가 불렀던 신곡 지가비 형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랑 인터뷰를 나눈 자리였는데, 일단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자신의 신곡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 이상 신호는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가 굉장히 황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저 여덟 박자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송대관 씨 인생을 보면은 긴 무명 생활을 걷다가 이 쨍하고 해뜰 날, 이 해뜰 날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죠. 근데 그 사이에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를 거친 후에 다시 컴백한 송대관 씨가 자신의 인생은 네 박자가 아니라 여덟 박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지만 인생이 정말 이 네 박자 안에 보면 울고 보는 인생사, 연극 같은 세상사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길게 걸어온 인생은 여덟 박자였다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단순히 관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신곡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대관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저한테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랬던 분이 가장 최근 무대, 지난해 19일 올랐던 무대에서도 부른 게 신곡 지가비 형님이었거든요.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신곡을 발표해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틀린 거에 대해서 모두가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안진용 기자, 송대관 씨가 심장마비로 별세를 했다고 하는데, 네. 원래 담도암, 네. 원래 투병 생활을 했다면서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소식, 별세 소식을 접한 직후에 송대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식은 접했지만 너무 궁금한 거지, 이 상황이. 근데 아내분이 받았습니다. 아내분이 서울대병원에서 이미 사망 선고 후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열을 하면서 제가 지병을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담도암에 걸렸었고 5년 동안 투병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힘든 투병 생활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활발하게 컴백 준비를 해왔는데,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해서 함께 응급실에 왔다. 이 얘기인즉 별세 전날까지만 해도 송대관 씨가 쓰러지거나 119를 불러서 실려올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몸이 좀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된다 해서 그런 병원에 가보자 해서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에 왔는데, 그곳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고 CPR 끝에 하지만 소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아내분 입장에서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남편상을 당하게 된 거고, 주변에도 이 소식을 듣고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날이 갑자기 추워서 그랬던 걸까요? 너무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동료 연예인들의 애통함이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 네 박자란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워낙 많은 히트곡들이 있죠.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예, 임재현 참 애달프면서도 신나는 노래들이 많았었는데 하필이면 설원도 씨가 세상을 떠난 날이 어머님의 기일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송대관 씨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6일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응급실로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었고요. 다음 날 2월 7일 오전 향년 79세로 별세하게 되었습니다. 이 2월 7일이 송대관 씨 어머님의 기일이시기도 합니다. 송대관 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6년 2월 7일 지병으로 별세하셨는데 이전에도 사실 어머니와 고 송대관님의 어떤 그런 각별한 사연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어서 이 부분이 또 더 애틋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설원도 씨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송대관 씨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송대관 씨가 저희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참 서운하더라. 그저 앉으면 묵주 들고 기도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그거밖에 그것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가요무대, 전국 노래자랑 특집으로 다 녹화해놓고 내일이면 출연하는 거 다 보는데 못 보고 아침 새벽에 돌아가신 것이 그게 너무 억울해. 예, 안지영 기자. 보통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참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사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본인이 어릴 적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고 홀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야. 게다가 또 독립유공자의 손자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잘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하지만 송대관 씨는 홀어머니 앞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성장을 했고 그리고 1965년에 이 처음으로 인정 많은 아저씨를 발표하면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순탄치는 않았어요. 해 뜰 날이 올 때까지 계속된 무명 생활이 있었는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본인과 이제 동기급인 남진 나훈아 씨가 먼저 이 투톱을 형성하면서 시장을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거의 46년, 47년생 비슷하죠. 뭐 그렇습니다. 45, 46, 47년생이어서요. 데뷔 시기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두 사람이 먼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송대관 씨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긴 무명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왜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노래 따라간다고요. 실제로 해 뜰 날을 부른 다음에 바로 스타덤에 올랐고 그때 너무 기뻐서 역시 가장 먼저 본인이 찾은 분은 어머니였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10,000원짜리를 안방에 쭉 깔아놓고 그 위에서 엄마와 함께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우리가 정도였는데 보통 말하는 뭐 돈벼락을 맞고 싶다 이런 소원이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동방석에 앉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거를 평소에도 어머니께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잘 되면 엄마 동방석에 앉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그걸 실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송대관 씨가 어머니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들이 가요 무대 나왔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 직전에 송대관 씨가 이 개인사 때문에 한동안 방송 출연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무죄 판결을 받고 가요 무대 출연이 가능해져서 어머니께 나 이제 다시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머님께서 그걸 보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안타까워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기일 송대관 씨 역시 하늘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 송대관 씨는 오늘 자신을 만들어준 해 뜰 날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지금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그 노래를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불멸의 히트곡이라고 해야지. 2년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주저앉았죠. 폭삭 주저앉았어. 몇백억 나가는 땅도 다 팔고 해서 다 남의 거 갚고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게 없죠. 참 인생이 사이클이 있다고 하지만 참 정상을 찍었다가 또 하루아침에 또 빚더미에 앉는 것도 정말 일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참 안타깝게도 송대관 씨도 좀 굴곡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 뜰 날로서 정말 한 번에 정말 대형 스타로 발돋움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해 뜰 날이 75년도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예.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처음에 등장한 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가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가 또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새마을 운동의 그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였습니다. 예. 하면 된다,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 노래를 정말 좋은 노래라 이렇게 꼽았기도 하고요. 또 고 정주영 회장이 애창곡으로도 유명합니다. 1981년 8월 이 현대 신입사원 환영식에서 정 회장님이 쨍하고 해뜰 날을 부르고 전 이명박 대통령이 탬버린을 쳤다는 그 일화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이렇게 좀 어려운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 데뷔 이후 결국 이 쨍하고 해뜰 날로 송대관 씨도 쨍 하고 떠오르실 수 있었죠. 그렇군요. 자, 안지영 기자. 우리나라에 트로트 4대 천왕이 있다면서요. 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벌써 두 분은 이제 작곡을 하셨고 두 분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저분들은 트로트의 전성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진 나훈아 씨가 투톱 체제, 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초창기 분위기, 붐을 일으켰다면은 그 다음에 트로트의 20, 30년을 책임졌던 분은 저 네 분인데 특히 송대관 씨는 이 맏형격인 현철 씨와 함께 나머지 동생격인 태진아 서른도 씨와도 잘 어울리면서 서로 겪고 틀면서 이 시장을 유지해 왔다는 거죠. 예. 특히 송대관 씨 같은 경우는 남진 나훈아 씨가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태진아 씨와 또 투톱 체제를 형성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송대관, 태진아 라이벌 리사이트를 함께 열기도 했었는데 이렇듯 후배 가수들이 그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도 했는데 최근에 여러 트로트 예능을 통해서 많은 스타들이 배출이 됐죠. 그들은 과연 어떤 노래를 듣고 또 어떤 노래를 리메이크하면서 자랐을까요? 송대관 씨 노래를 진짜 많이 불렀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송대관 씨를 본인의 롤모델로 삼는 가수들이 적지 않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태진아 씨나 서른도 씨 역시 형님으로 모시면서 항상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송대관 씨였기 때문에 이분이 평소에도 동생들에게 아프단 얘기를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서른도 씨와도 통화를 해봤는데 지병이 있었다, 아프단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현철 씨, 맏형이 돌아간 후에도 굉장히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 이번에 송대관 씨가 또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너무나 황망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송대관 씨 하면 보시면 해뜰 날, 차표 한 장, 유행가, 네 박자 이런 히트곡이 고 현철 씨는 내 마음 별과 같이, 봉선화 연정, 사랑은 나비인가 봐. 태진아 씨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시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옥경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등등. 서른도 씨는 이 중에선 막내네요. 1958년생, 다 함께 차차차, 삼바의 연인 등등의 히트곡을 만들면서 트로트의 어떤 열풍을 일으켜 왔는데 그런데 혹시 송대관 씨가 이제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네. 너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혹시 건강이 나빠진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송대관 씨가 정말 승승장구하다가 2013년에 아내가 이 부동산 사기에 휘말리게 되면서 결국은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 여기서 아내는 처벌을 받았는데 송대관 씨는 결국 대법까지 간 끝에 무죄를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빚이 정말 수백억에 이르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원래는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꽤 부유하게 살았는데 전 재산을 날리고 그때부터 월세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송대관 씨는 내려놓지 않았어요. 본인이 빚을 진 거기 때문에 직접 다 갚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본인이 월세살이하고 삼각김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빚을 갚아왔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부인 때문에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지만 네. 부인 탓은 안 했다면서요? 예, 절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변에서 아내가 잘못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고 송대관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내의 힘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한간에서는 이렇듯 책임감이 강한 송대관 씨가 그 70대 고령의 나이에도 계속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 무리하게 스케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이 체력이 고갈이 되고 결국 이렇게 황망하게 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저기 보시면 트로트 4대 천왕의 노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뭔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현철 씨, 태진아 씨, 서른도 씨 노래를 보면은 연정, 사랑, 여자, 삼바의 여인 이런 식의 노래가 많은데 예. 송대관 씨는 해뜰 날, 차표 연장, 네 박자 대부분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네요. 남녀의 사랑을 노래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한번 전에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1946년생입니다. 1945년에 해방을 맞았는데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랬던 내가 할아버지 덕분에 해방 후에 태어났는데 이랬던 나는 많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그렇군요.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 노래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남들도 많이 부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그렇기 뜻이군요. 때문에 그런 노래를 실제로 많이 불러왔고 유행을 시켰던 겁니다. 예, 다 훌륭하신 가수들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 송대관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뒤에 이 동대구역에서 오늘 집회에 참석했던 전한길 씨의 음성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주목을 쥐고 격정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그 관련 소식도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